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 파트의 마지막 논점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이 파트에서는 단일한 문제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될 건데, 일단 법인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 파트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사단인데 설립 등기까지 마친 사단은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인 사단법인이 됨에 반해서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했다, 그죠? 그때 사단법인은 똑같은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사람과 전혀 독립한 권리 주체죠. 독립한 권리 주체. 따라서 재산이 있다면 사단법인은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임에 반해서 비법인 사단은 권리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때 그 재산은 사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비법인 사단과 관련하여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들의 총료로 한다는 275조부터 278조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조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총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정관 등의 다른 교정이 없는 한 누구만이 관리 처분권을 가진다? 총회만이, 그죠? 총회만이 관리 처분권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관리 행위는 뭐예요? 당연히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까지가 포함된다, 그죠? 따라서 보존 행위조차도 비법인 사단은 누가 결정을 한다? 총회만이.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죠? 공유 합유의 경우는 보존 행위는 뭐예요? 단도로, 구성은 단도로.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문으로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민사소송법에서 뭐요? 대표자 등이 있다면 소송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원고 피고가 될 수 있고, 특히 그 재산 중 부동산은 뭐예요?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그죠?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 3번요. 비법인 사단도, 자, 2번요. 자, 2번 주의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도 대표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2번 지문 주의하시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뭐예요?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 결의 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다, 그죠? 그때 그 제한을 등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등기했기 때문에 그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죠. 그때는 뭐예요? 일반 원칙으로 들어간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등장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도 9회차는 이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도 정관 교정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제한을 등기할 수는 없다, 그죠? 거기까지는 최근에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권 제한으로 어떻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그때는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뭐요? 그 상대방이 그 같은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는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 못하니까 그 제한을 위반한 거래도 뭐요? 유효하다는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주의하시고 여기까지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입니다.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방 설명드렸다 그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그 총유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누가 가진다? 총회가 가집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도 뭐요? 총회가 결정한다. 그 점이 명백히 공유하고 합의하고 다르다 그죠? 공유 합의는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 3번.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지문은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다 그죠? 예.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은 볼 필요 없다 그죠? 이런 부분. 예. 중간 부분은 이미 알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읽을 때는 다 읽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다음 5번 지문. 자, 5번 지문은 아직까지 못 봤던 지문이요. 자, 읽어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교회에서는 뭐요? 두 개의 사단으로 분열해서 같이 공존하는 형태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잔존한 교인들이 그 기존 재산의 공동 소유구죠.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그때 종전 사단의 구성원들이 뭐요? 그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뭐요? 자신들이 총회 결의로 그 재산은 뭐요? 새로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이 뭐요? 일부 양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뭐요? 재산을 두 개로 나눠서 분열하는 형태의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인정될 수가 없지만 일부가 집단적으로 탈퇴했죠. 그때 잔존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탈퇴한 구성원들이 뭐예요? 그 재산 일부 양도하는 방식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는 그 출제된 법 없어요. 앞에서 제가 답이 되는 3번, 2번 그 부분을 주의를 하시고 2번 문제로 갑니다. 비법인 사단인 A 종중과 그 대표자 값 그리고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전체를 갑니다. 갑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기관이죠. 근데 대표기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 그죠? 대표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정관규정으로서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뭐요? 자신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뭐요? 62조에 반해서 무효이다 그죠? 무효입니다. 이인과 그에 따른 을의 대행행위는 비법인 사단에게 뭐요? 효력이 미친다. 틀다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예. 따라서 대표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뭐요?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죠. 예. 특정한 행위만 타인을 대리케 할 수 있다 그죠? 포괄적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은 자기네들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바로 틀다 그죠? 뒷부분 볼 필요도 없죠. 이와 같은 법인은 자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권, 정조권, 상속권 등은 있을 수 없지만 법인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가질 수 있더라 그죠? 그 다음 그리고 갑이 대표기관이죠. 갑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여야 된다 그죠? 그때 상대방의 갑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을이 이미 알았다 그죠? 알았다면 그때는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그때는 상대방은 비법인 사단 A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그죠? 물을 수 없다. 즉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만 보이면 뭐요? 그것이 설사 대표기관의 개인의 사리도모 목적 행위, 즉 대표권 남용행위였던 강행법규에 위배되었더라도 뭐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이미 대표기관회가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는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뒤에 올라갑니다. 갑의 불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행위가 법의 규정에 위배이 되더라도 뭐요? 외관상 직무행위로만 인정이 된다면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 A는 의뢰에서 민법 35조 1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저해한다 그죠. 맞죠? 따라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면 되죠. 3번 지문으로 갑니다.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도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바로 기억을 할게요. 비법인 사단이 뭐요? 하부 조직이라도 그러면 이 전체를 일단 인식했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바로 결론 가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의 하부 조직이라도 뭐요? 하나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답니다. 있다. 여기까지 전형적으로 외울게요. 자 보세요. 전체를 볼게요.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뭐요? 스스로 단체에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뭐요? 그 사단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는 안 속이니까 뭐요? 여기서 이와 같은 지문이 뜬다면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뭐요? 하나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정관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누구만이요? 총회만이요. 따라서 총회 결이 없는 총유물의 관리 행위는 뭐요? 무효이다 그죠? 무근한 점이어서 무효. 그래서 앞에 보존 행위도 뭐요? 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부분. 자, 3번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되죠. 예, 똑같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대표자의 행위가 뭐요? 외관상 직무행위로만 인정이 될 수 있으면 그죠? 그이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뭐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에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알지 못한 경우도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니까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결의는 일단 무효죠. 그래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결의라도 뭐요?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고 그죠? 예,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그 다음 재건축주와 비법인 사단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는 총회일에 몇 주 전에요? 1주 전이다 그죠?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1주 전에 소집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때 총회는 어떤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미리 소집 통지서에 뭐요? 기재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원칙 무효이다 그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봤던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4번 지문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나 질문화됐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있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때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죠.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아무리 뭐요 대표자이더라도 뭐요 심지어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뭐요 대표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대표자가 뭐요? 총회 결의를 거쳐서 사단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요? 구성원전의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요? 대표자일지라도 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뭐요?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요? 총유이다, 그죠? 네, 총유이고, 그 다음 3번이 잘못하면 틀립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자, 사단 부분의 해산 사유. 사단법의 특이한 해산 사유가 하나가 뭐죠?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 그죠? 그래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바로 사단법인이 소멸합니까? 해산 사유예요. 해산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됐을 때 뭐예요?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소멸합니까? 그래서 청산이 끝나야 되죠. 따라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경우는 해산 사유에 불과할 뿐. 종국적으로 뭐예요? 법인이 소멸한 시기는 청산이 끝나야 되죠. 따라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4번. 대표자는 자신의 권한을 뭐예요?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죠? 62조에 관해서.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절대 안 틀리죠. 사원지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56조는 이미 법규죠. 따라서 정관적으로 상속해 할 수 있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예요? 총료로 한다, 그죠? 총료로 한다. 자, 그 다음 2번 중요합니다. 책을 우리 시험도 자주 등장했어요. 관리처분행위는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그죠? 따라서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관리처분행위는 총회만이 결정권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 없는 관리처분행위는 무권한자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체계는 뭐예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죠.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 없더라도 뭐예요? 무효가 아니다, 그죠?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뭐예요?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유추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4번 정관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총회 결의 없는 뭐예요? 총료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정답은 너무 쉽게 듣다, 그죠? 비법인 사단도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자, 지금까지 법인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쭉 살폈습니다. 자, 일단 법인 파트에서는 최소 2문제, 최대 4문제까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제는 권리격차다, 그죠? 그 중에 물건에 관해서만 우리 시험범위에 속합니다. 물건 파트에서는 2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주종물에 관한 논점은 빠짐없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종물에 관해서는 뭐야? 단일 문제로 출제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건 파트에 실린 논점들은 물건이 뭐야? 개념부터 원물 가실까지 모든 어떤 물건에 관한 관련 논점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요사의 일반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질문이요.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인 파악에서 우리가 항상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의 설립 요건을 순서를 속이는 지문이 우리 시험사 아주 단골이죠, 그죠? 즉, 물건 파트에서는 뭐요? 천연가실의 수취권자와 법정가실의 수취권자는 뭐요? 그 요건을 달리하는 게 우리 시험도 뭐요? 자주 출제된 문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로 취득하는 가실은 천연가실입니까? 법정가실이요? 법정가실이다, 그죠? 예. 천연가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죠?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소목의 집단이 등기가 됐다, 그죠? 예. 등기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됐죠.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별개 독립한 부동산, 그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뭐요? 또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처분은 뭐요?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서로 독립한 부동산이란 겁니다. 그 다음 3번 종물이 되려면 뭐요?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원칙. 그 다음 법정가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법정가실, 그죠?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줘 받는 임대료인 차인 대표적인 법정가실이다, 그죠? 그 다음 5번요. 물건은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가분물, 불가분물, 그 다음에요 대체물, 부대체물, 그 다음에 소비물, 비소비물, 물건이 되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죠? 그런데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거리가 되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분이더라, 그죠? 이 정도는 기억해달라, 그죠? 따라서 대체물 여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뭐요? 객관적으로죠. 예, 객관적 거래관념에 따라서 객관적 구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 법적 운명을 같이 함으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뭐요?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죠. 따라서 한 개의 물건이 된다. 틀렸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물건이다, 그죠? 다만 추종관계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자는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자, 그다음 포락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포락에 관한 논점이 본격적으로 출제된 바 없지만 출제되면 이 논점일 거예요. 바다 하천연 안의 토지가 홍수나 해일로 물에 잠기는 것을 포락이라 한다, 그죠? 그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그 실익이 있다면 뭐예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실익이 없다면 뭐예요? 이미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전국적으로 소멸한 상태가 된다, 그죠? 따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금 뭐예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 그죠? 즉 무채물이 되었던 뭐예요? 유채물이 되었던 관리가 가능한 것은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또 우리가 바로 어떤 게 떠올려야 돼요? 유료 저장 탱크다, 그죠? 정화조, 유료 저장 탱크 등은 건물 또는 주유소 건물과 독립성이 없죠, 그죠? 따라서 종물이 아니죠, 그죠? 예. 건물의 구성 부분 내지는 부합물에 불과하다, 그죠? 예. 종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한 동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틀죠, 그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그 구분된 일부만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이걸 뭐요? 구분 소유권이라 하더라고요. 구분 소유권.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뭐요? 일부라도 독립성이 있다면 뭐요? 그 부분만이 독립해서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1. 구분 소유권. 아파트 등은 호수별로 따로따로 소유권이 성립하더라고요. 3번 지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요. 부동산은 토지 앤더 뭐요?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그죠? 정착물. 따라서 정착물이라면 토지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따라서 토지에 있더라도 뭐요? 가건물,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부동산 아니죠. 그 부동산 아닌 것은 뭐요? 다 동사이다, 그죠? 예. 가건물,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수목, 그죠? 예. 가식 중에서 뭐 전화부수 등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수목은 토지의 일부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됐다, 그죠? 그때는 이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한다. 그 다음 3번 주였습니다. 농작물이다, 그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언제나 누구 겁니까? 매김 방법도 필요 없이 뭐요? 언제나 경작자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매김 방법 필요 없다, 그죠? 매김 방법도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왜 경작자인 농민은 매김 방법도 필요 없이 농작물의 소유자가 되느냐?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죠? 적법하게 경작했다, 위법하게 경작했다. 성숙한 농작물은 갑이 농민인 경작자입니다.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더라고요. 농작물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 물건의 권리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로 공시를 하고,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그죠? 근데 농작물은 부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할 수 없죠.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명인 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를 요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로는 부동산의 물건 변동만 등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닌 상속 등의 경우는 등기 필요 없죠, 그죠? 공시 방법 필요 없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농민은 그 농작물을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겁니까? 원시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은 뭐예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그 농작물을 뭐예요? 그 상태에서 상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상인이 부동산이 농작물을 취득하려면 뭐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한 취득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소유권 이전 합의 플러스 뭐요?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 된다, 그죠? 이 차이점. 그래서 농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그죠? 그렇지만 상인이 농작물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없이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뭐요? 수목입니다.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토지에 부합치 않고 뭐요? 언제나 경작자 소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만 수목을 권한도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었다, 그죠? 그럼 수목은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타인에게 속합니다.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즉 미분리과실은 수목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지만 명인 방법을 구비하면 뭐요?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정답 3번. 틀린 것은
1번. 우리 시험에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뭐요? 가실이 아니다. 그죠? 법정 가실이 아니다. 그 다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와 독립서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정답 2번. 자, 3번. 뱀장어입니다. 집합물은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다만 두 가지 예외. 공장, 재당, 저당법 등 뭐요?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같이 취급할 수 있고 3번이죠. 양의장 내에 자라고 있는 뭐요? 뱀장어 등 집합동산일지라도 장소, 종류, 수량 등의 지정에서 뭐요? 양도담보 설정자의 나머지 일반 재산과 구별할 수 있는 뭐요? 특정성이 있다면 그 전체를 뭐요? 하나의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제일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종물이 되려면 뭐요? 주물 자체 상용에 도움 주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죠?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 4번 온천수. 온천수 지하수도 뭐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절대로 뭐요?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그죠?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없다. 5번 질문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탄력성.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동산구조. 그 다음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백조 이항은 이미 법규죠. 그죠? 따라서 그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그 다음 3번 계속 반복입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뭐요? 성숙해서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은 명인방법 필요 없다. 그죠? 명인방법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부동산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주유소와 주유기는 대표적인 주종물 관계 맞죠? 그죠? 종물에 해당한다. 유류 저장된 거는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뭐요?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예외적으로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 경우라든지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하나의 물건이 될 수가 있다. 6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질문 계속 반복이죠. 집합물도 뭐요?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그죠?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가 있다. 자, 2번도 계속입니다. 정당한 거론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뭐요? 언제나 경작자 소에 속하고 토지하고는 별개의 물건이 된다. 그죠? 별개의 물건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요. 심지어는 뭐요? 2, 3번이 같죠. 그죠? 정당한 거론 없이 타인의 토지 경작에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에 속하고 토지하고 별개. 그죠? 즉 2, 3번을 묶으면은 농작물은 뭐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언제나 뭐요? 경작자 소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그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4번 갑니다. 타인의 토지인 줄 알면서 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얼핏 읽으면 틀려요. 얼핏은 틀립니다. 현행법상 건물은 언제나 뭐요?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 건물이 토지에 부합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언제나 뭐요? 건물은 토지하고 언제나 별개입니다. 그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도 뭐요? 토지와 별개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죠? 자, 민법상 물거래 종류는 점유권, 그 다음에 뭐요? 본권. 본권은 다시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권능을 자기만이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 내용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제한 물건. 제한 물건은 다시 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뭐요? 용익 물건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 총 8가지의 물건이 있고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은 3가지죠. 뭡니까? 분묘기지권,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총 우리가 기억할 게 11개다. 그죠? 민법상의 물건 중에서 용익물건은 뭐예요? 부동산이에만 그죠? 그 다음에 질권은 뭐예요? 동산이면 그죠? 동산이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면 그죠?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될 수 있는 자동차 선박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예요? 동산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요 4가지죠. 민법상의 물건 중에서는. 따라서 지상권과 뭐예요?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고, 유치권은 동부동산 모두 그죠? 질권은 동산에만, 양도담보는 동부동산 모두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도 물건이니까 동부동산 모두죠 그죠? 그래서 용익 물건, 저당권만 빼면 된다 그죠? 다음 중 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모두 고르면 어떻게 가면 돼요? 용익 물건과 뭐야? 원칙적으로 저당권만 빼면 나머지 다 동사에도 가능하죠. 예, 그런 식으로 거꾸로 푸시면 돼요. 자, 8번 지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두 번째죠. 대체물, 부대체물, 가부물, 불가부물, 소비물, 비소비물은 물건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구분이지만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주관적 구분이다 그죠? 주관적 구분. 그 다음 2번 중요하다 그렇죠?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조물의 일부 내지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죠. 정답 2번. 따라서 종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속물이죠. 주물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하는데 그 부속물을 종물이 한다고 그죠? 종물은 부속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속물과 반대가 뭐예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죠?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합물 그죠? 부합물 또는 뭐예요? 합성물.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부속물이어야만 종물이 됩니다. 왜요?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종물이 될 수 없어요.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우리 시험에서 답은 아니었지만 뭐예요? 이 같은 지문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등장을 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종물이 되려면 뭐예요? 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뭐예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돼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더라고요. 백조이랑. 따라서 부속물이어야 한다 그죠? 따라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부합물 내지 종물은 합성물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전기는 뭐예요? 동산에 해당한다 그죠? 그다음 4번 타인의 부동산, 토지는 뭐예요? 건물 등을 무단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뭐예요? 사용이익이라 한다 그죠? 사용이익. 사용이익도 실질이 가실과 다를 바 없다 그죠? 따라서 가실에 준한다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그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판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인입니다. 매수인,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 농작물이죠. 근데 매수인이 이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예요? 당연히 공시방법인 명인방법까지 구비를 해야 된다고 그죠? 그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다고 그죠? 농민은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명인방법도 필요 없이 뭐야?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렇지만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매수한 상인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야? 법률행위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인 명인방법까지 구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정물에 관한 문제가 단일 문제에서 쭉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교과서를 펴드시니 아니면 뭐요? 쭉 칠판을 보시든지 추정물의 요건을 볼게요. 종물이 되려면 뭐요? 첫 번째,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된다고 하죠. 따라서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도움 주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고 하죠. 주물 자체 직접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는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TV, 에어컨 등 뭐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뭐요? 소유자 등의 상용에 공유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 하죠. 그 다음 주물과는 뭐요? 어디까지나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된다고 하죠. 다른 물건. 따라서 처음부터 주물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한 다른 물건, 즉 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여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부속물이어야 한다고 하죠. 부속물, 독립한 부속물. 따라서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뭐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원칙대로 뭐요? 양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달리한 물건 원칙 종물이 될 수가 없다. 효과 이와 같은 관계가 인정되면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딴다.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죠. 다만 임의법규 당사 약정으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마지막 논점 이와 같은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이 뭐요? 경매로 경락인에게 이전되면 뭐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 등 뭐요? 경락인에게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경매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유소와 주유기도 그죠? 대표님 종물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유료 저장 탱크는 뭐요? 종물이 아니다죠. 예. 유료 저장 탱크 정화조는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예.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3번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 원칙으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양자 소유자는 원칙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다음 전화기 등은 뭐요? 사람의 도움 주지 건물에 도움 주는 관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호텔의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5번 정축 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 건물과 독립한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단 말이죠, 그죠?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죠, 그죠? 기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죠, 그죠?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물이 되려면 정축된 부분이 뭐예요? 기존 건물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기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죠?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쉬었다 할게요.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그러면은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그 저당권에는 종물과 부합물도 미친다 그죠? 이때 종물, 부합물의 범위는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부합물, 종물뿐만 아니라 그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과 부합물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이건 또 떴다 그죠?
집합물도 특정성이 있다면 양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죠. 뱀장어. 그 다음 선점. 선점의 대상은 뭐예요? 동사이죠. 그죠?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디귿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리얼 주의하셔야 돼요. 하청과 공원은 뭐예요? 공용물이 아니라 뭐예요? 공공용물이다. 그죠? 공용물은 관공서 청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일물 일건조입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죠.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다. 그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하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